아싸리 NG 감독이 패배해서 경질되라 바라신 분들 많으셨는데요. 하지만 손흥민이 생명을 연장시켜줬습니다. 북런던 더비 패배 이후 침체에 빠진 토트넘을 EPL에서 구해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로지 손흥민 선수만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려고 하는데요. 손흥민의 브랜드포드전 이후 통계 그리고 전술적인 부분을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현재 영국 토트넘 현지 팬들이 손흥민을 부르는 새 별명이 생겼습니다. 손흥민을 뉴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손흥민을 뉴손이라고 부를까요? 현지 팬들은 새로운 손흥민의 경기 스타일에 슬슬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현지 팬들의 반응이 아주 개판의 엉망진창입니다. 썸네일에 쓴 난리 났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죠. 어떤 내용인지 이번 영상에서 차례차례 뜯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브랜드포드전을 캐리한 손흥민 선수의 통계와 전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손흥민이 이번 브랜드포드전을 통해서 축구도사임을 통계로서 증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손흥민은 2개의 도움을 비롯해 7개의 기회 창출을 기록했습니다. 이 빅찬스는 2개를 창출했고 공격적인 패스를 했음에도 86%의 패스 정확도를 선보였습니다. 상대 박스 안 터치도 7개나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손흥민이 극찬받았던 시간은 전반전이었는데요. 토트넘은 경기 시작 22초 만에 은베모에게 실점하면서 끌려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반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죠. 손흥민은 전반전에 경기를 뒤바꿔 놓은 선수입니다. 브랜드포드를 상대로 전반전에만 무려 5개의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활약이 정말 대단했던 이유는 이 수치가 다른 어떤 선수들보다 최소 3개 이상 많았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손흥민의 기회 창출은 전반전 브랜드포드 팀 전체의 수치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손흥민 혼자서 브랜드포드 선수들을 합친 것보다 더 좋은 활약을 펼쳤다는 겁니다. 게다가 브레넌 존슨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면서 결과물도 냈습니다. 이런 손흥민의 엄청난 기회 창출은 토트넘 전체 통계를 급상승시켰습니다. 토트넘 브랜드포드전 기대 득점값이 무려 3.51이나 됐습니다. 이런 토트넘의 높은 기대 득점 포인트와 실제 득점은 손흥민의 공로가 컸던 것이죠. 이번 경기 손흥민은 맨시티의 더브라이너와 비견되는 축구도사 그 자체였습니다. 경기 후 각종 기록에서도 최고의 힘을 증명했는데요. 일단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토트넘 최다 도움 타이틀 2위에 등극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멀티 도움으로 손흥민은 토트넘의 데런 앤더튼의 67개의 도움에 이어서 63개로 2위에 등극했습니다. 3위는 손흥민의 절친이자 데스크라인의 멤버였던 62개의 에릭센이었습니다. 게다가 손흥민은 오늘 도움 2개로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공격 포인트 186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레전드인 이유는 토트넘의 레전드였던 저메인 데포와 가레스 베일의 포인트를 합산한 것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데포와 베일의 합산 포인트는 185개였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186개의 공격 포인트는 EPL 2위의 기록이기도 한데요. 현역 선수 중에서 손흥민보다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는 리버풀의 살라뿐입니다. 그야말로 손흥민이 EPL의 살아있는 레전드나 마찬가지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여기에 손흥민이 말 그대로 뉴손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게 통계로 보여진 사실이 등장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시작 이후 축구도사 1위의 타이틀을 가졌기 때문이죠. 손흥민은 이른바 멀티 어시스트를 벌써 3경기나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시즌부터 그 어떤 선수들도 기록하지 못한 통계입니다. 이에 현지 팬들은 손흥민이 케빈 데브라이너나 콜 팔머도 기록하지 못한 도움 능력을 뽐냈다며 놀라고 있는 중인데요. 비록 데브라이너가 작년에 18경기밖에는 출전하지는 못했지만 손흥민의 본래의 포지션이 윙어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자, 오늘 손흥민이 보여준 플레이도 너무 좋았지만 사실 NG가 손흥민을 쓰는 전술을 살짝 바꿨다는 걸 눈치채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마 눈치를 채신 분들은 정말 축구를 잘 보시는 분들입니다. 그동안 전술 고집 좀 그만 피우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래도 조금 반영을 했는데요. 일단 오늘 포스테코글루는 저 측면에서 활약하는 손흥민, 메디슨, 우도기의 역할을 조금 바꿨습니다. 우도기는 조금 더 측면으로 이동하게 만들었고 오버래핑을 자제시켰습니다. 이에 손흥민의 기존 장점을 부각시키려고 했죠. 손흥민이 좋아하는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이용하게 했습니다.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침투하는 모습이 여러 번 나오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세컨 스트라이커 겸 인버티드 윙어로 옛날 색채를 조금 나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NG가 아직 무리뉴처럼 사용하려면 멀었습니다. 손흥민의 히트맵을 살펴보시면 지난 아스날전과는 확실히 다른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우도기의 오버래핑을 자제시키면서 수비 안정성은 올렸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수비 가담은 줄였고 옅기는 하지만 하프 스페이스 참여도를 늘렸습니다. 아직 완전히 변화시킨 전술이 아니라서 그 효용성은 파격적이지는 않았지만 NG가 변화를 시도했다는 게 반갑습니다. 손흥민은 오히려 동료들과의 스위칭 플레이로 공간과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NG의 살짝 변화된 전술과 함께 손흥민은 시너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을 뉴손으로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현지 팬들이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을 뜨겁게 대립했습니다. 거의 엉망진창 난리가 났죠. 현지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뉴손흥민에 대한 부정 의견입니다. 내 말은 손흥민이 보통 그 위치에서 골을 넣었을 만한 2번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오래 머뭇거렸다는 거야. 새로운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의 좋은 슛 기회가 있었지만 시도하지 않았어.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손흥민이 좋은 슛을 하고 득점하는 것도 필요해. 손흥민이 새로운 역할을 잘 해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2번의 1대1 상황에서 슛을 하지 않고 그 순간에 위축되었다는 점을 역시 인정해야 해. 손흥민을 정말 사랑해 득점을 하지 않을 때도 엄청난 리더이자 선수, 그리고 팀에 기여하는 선수지. 하지만 2번의 1대1 실패와 박스 밖에서의 손흥민 특유의 슛이 골키퍼 정면으로 가는 걸 보니 슬펐다. 어쩌면 이제는 마무리보다는 더 많은 기회를 만드는 뉴 손흥민일지 모르지만 약간 아쉽기도 하다. 그의 어시스트와 패스 그리고 기회를 만드는 능력은 정말 중요하지만 이것이 그가 골 앞에서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것 같다. 앞으로 몇 경기에서 득점이 있기를 바란다. 뉴 손흥민에 대한 긍정 의견입니다. 나는 손흥민의 패스 퀄리티가 그의 가장 과소평가된 강점 중 하나라고 생각해. 이 손흥민이 패스할 때는 보통 정확하고 때로는 본능적으로 해내곤 하지. 그런데 오늘 토트넘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만들었는지 봤나? 기회를 놓친 건 손흥민만이 아니었어. 존슨, 솔랑케, 클루셉스키 그리고 몇몇 다른 선수들도 명백한 기회를 놓쳤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선수들은 오늘 밤 별다른 비판 없이 칭찬받고 있는데 이 손흥민에 대한 코멘트는 대부분 그래 7번의 찬스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 라고 하네. 그건 사람들이 큰 사건에 과하게 반응하는 증상이지, 마치 경기를 못했지만 골을 넣었다고 좋은 평가를 받는 선수와 같은 이치야. 손흥민이 2번의 기회를 최대한 살리지 못했지만 경기 전반에 미친 그의 영향은 뛰어났어. 이 뉴 손흥민 잘하네. 손흥민의 계약이 곧 만료된다고 들었는데 팬들이 그를 원하지 않는다니 웃기네 등등 다양한 의견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현지 팬들이 뉴 손흥민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역시나 득점입니다. 토트넘 현지 팬들도 역시나 득점으로 해결하는 손흥민의 인상이 강합니다. 때문에 이번 브랜드포드전에서 손흥민이 처리하지 못했던 2번의 침투 장면에서 큰 아쉬움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이 패스와 기회 창출에 최적화된 뉴 손흥민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 중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또 다른 장점이라면서 뉴 손흥민을 극찬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 손흥민에게만 가혹한 평가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해주고 있죠.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많이 갈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당연히 손흥민 선수 하면 도움보다는 득점을 원하는 게 팬심이기는 하니까요. 여기에 토트넘 전술 변화에서 손흥민 사용법 말고도 눈에 띄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드디어 NG 감독이 점유율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경기 후 토트넘은 48%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에는 52%였는데 그마저도 후반전에는 44%로 낮췄습니다. 그동안 NG는 여러 번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자신의 점유율을 자랑했습니다. 이 높은 점유율을 통해서 EPL 4경기를 지배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실상 효율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60%가 넘는 점유율을 소유했어도 득점을 뽑아내지는 못했으니까 말이죠. 게다가 물주먹 슈팅 난사로 인해서 오히려 상대팀들에게는 먹잇감이었습니다. 높은 수비 라인을 공략하여 역습 축구를 하기 좋은 팀이었습니다. 손흥민 사용법도 살짝 바꾸고 점유율도 살짝 포기하고 변하고 있긴 한데요. 그러나 토트넘의 전술을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NG의 이러한 전술 변화가 한 경기에 그칠 수도 있고 계속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직도 팀 내 최고의 피니셔인 손흥민이 23개의 슈팅 중 1개만을 기록했다는 점.
또한 손흥민이 많은 기회 창출을 해주고 있지만 정작 기회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 큽니다. 게다가 여전히 많은 토트넘의 상대편 박스 안 터치는 신기록도 달성했습니다. EPL 최다 박스 안 터치는 토트넘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브랜드포드전 60개, 레스터전 57개입니다. 그럼에도 슈팅은 많고 득점수는 적습니다. 오늘 경기는 5골 이상 터져도 할 말이 없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메디슨의 컨디션이 이례적으로 매우 좋았던 경기였습니다. 메디슨은 몸 상태의 경기력 기복이 크게 갈리는 선수로 이 컨디션이 다음 경기에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메디슨의 활약으로 더 확실해진 것은 손흥민과 비슷한 클래스의 경기력 수준으로 플레이해줄 선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메디슨이 계속적으로 좋은 폼을 구사해야만 오늘과 비슷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습니다. NG가 손흥민 사용법도 약간 바꾸었고 손흥민도 뉴스온으로 다시금 현지 팬들에게 재탄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의 흐름을 어떻게 보시나요? 뉴스 손흥민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축구용이었습니다.